오늘은 전쟁터에서 총을 들던 손이 어떻게 한국 남해 독일인 마을에서 독일 소시지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동의 모래바람에서 남해의 바닷바람으로, 군복에서 앞치마로, 명령에서 웃음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단 한 그릇의 된장찌개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독일 여군 장교가 한국 남해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36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집이라는 느낌을 왜 이국 땅에서 찾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헬레나 슈타인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36살이죠. 제 직업은 독일 연방군 소령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군인의 삶은 늘 규칙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체력 단련, 작전 회의, 훈련.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세상이었죠. 제 성격도 그랬어요. 냉정하고 강단 있게 군인답게 살았습니다. 중동 파병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억들이에요. 밤마다 들리는 폭발음,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동료의 부상.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헬레나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어버렸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죠. 의사는 이런 증상을 PTSD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저는 명예제대를 선택했어요. 16년간 지켜온 군인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치 제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한국계 상담사 박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헬레나 씨 혹시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물론이죠. 경제 강국이고 K-파프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해라는 곳에 작은 독일인 마을이 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죠. 가끔은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을 찾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떠나고 싶었어요.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군대의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더 이상 맞지 않는 제 자신으로부터.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버릇처럼 단정한 옷차림을 했죠. 남해로 가는 버스를 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에 가슴이 뛰었어요. 전장보다 위험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미지의 세계는 언제나 긴장감을 줍니다. 남해에 도착했을 때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독일인 마을을 찾는 길은 생각보다 쉬웠죠. 동글동글한 한글 간판들 사이로 독일어 안내판이 눈에 띄었으니까요. 마을에 들어서자 작은 독일 마을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빨간 지붕에 독일풍 건물들이 정겹게 늘어서 있었죠. 군복 대신 하얀 블라우스와 검정 정장 바지를 입은 저를 향해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행 오셨나요? 오늘 마을 행사가 있는데 구경하러 가보세요. 낯선 이에게 건네는 친절. 처음엔 불편했어요. 군대에선 모든 대화에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미소에는 아무런 속셈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죠.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주인 송은자 여사는 통통한 몸매에 환한 웃음을 가진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아이고 반갑네요. 우리 마을에 진짜 독일분이 오시다니. 송 여사의 말에 의아했어요. 독일인 마을인데 독일 사람이 없나요? 송 여사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독일식 건물만 있지 진짜 독일 사람은 몇 없어요. 옛날에 독일 의사들이 와서 병원 세웠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첫날 저녁 송 여사는 제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복잡한 향신료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뜨겁고 짭조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왜 우시는 거예요? 맛없어요? 송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우리 부대에선 이런 따뜻한 식사는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중동에서의 일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더 이상 맞지 않는 군인의 옷. 송 여사는 그저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마음이 다친 사람은 말보다 밥이 먼저예요. 내일도 맛있는 거 해줄게요. 울컥하는 마음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선 이 땅에서 낯선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더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어쩌면 모든 것이 새로워서 제 마음도 새롭게 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어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제 영혼의 얼음을 조금씩 녹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작은 광장에 맥주 부스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송 여사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오신 헬레나 씨예요. 군인이었대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축제에서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이동현이라고 했죠.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통역 일을 한다고 했어요. 독일어 잘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동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뮌헨에서 4년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독일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다들 독일 얘기 듣고 싶어 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진짜 독일 사람이라며 반겼습니다. 이방인인 제가 오히려 특별한 존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군인이 아닌 헬레나로 불리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독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송 여사의 따뜻한 밥상, 이동현과 나누는 대화,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제게 위로가 되었죠. 송 여사님, 사람은 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물었습니다. 송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떠나는 게 용기일 때도 있지만 남는 게 더 큰 용기일 때도 있단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니? 그날 밤 독일 귀국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잠시 더 머물기로 했죠. 그 잠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곳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으로 제 감정에 솔직해졌어요. 어쩌면 평생 명령에 따르다가 드디어 제 마음의 소리를, 제 영혼의 속삭임을 들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송 여사의 펜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독일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객실을 정리했죠. 어느 날 송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헬레나, 우리 시장에 가서 독일 음식 좀 팔아볼래?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장에 작은 부스를 열었어요. 독일식 소시지와 브레첼을 만들어 팔았죠. 낯설었지만 군대에서 배운 체계적인 일 처리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독일 맛이네. 손님들이 놀라워했어요. 이동현이 제안했습니다. 헬레나 씨, 마을 문화센터에서 독일어 수업도 해보면 어때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의 독일 마을의 독일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병을 가르치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하지만 이번엔 명령이 아닌 웃음으로 수업을 이끌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UN 평화유지군 훈련소 강사직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안정된 직장, 좋은 연봉,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세계로의 복귀. 몇 달 전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수락했을 제안이었죠. 그날 저녁 이동현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거예요? 이동현이 물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지금은 알아요. 제가 찾은 건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이동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군인도 좋지만 지금의 헬레나가 더 좋아요. 전 이제 총보다 사람을 지키고 싶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결국 복귀 제안을 거절했어요.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제 마음이 원하는 선택을 했죠.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독일 마을 문화센터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관광객들에게 독일 문화를 소개하고 주민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죠. 이동현과의 관계도 깊어져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을 아이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쳤어요. 자, 독일어로 사랑해는 이 리베 디 이치 리브 DICH라고 해요. 아이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장을 떠났고 사람들 사이로 착륙했어요. 이곳이 제 활주로입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송 여사의 따뜻한 된장찌개, 이동현의 든든한 손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죠.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헬레나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마당에 피는 꽃,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것이 제가 찾던 평화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평화를 찾아 여행하는 중이겠죠. 저는 운이 좋게도 이곳 한국의 작은 남해 마을에서 제 평화를 찾았어요. 독일에서 온 여군 장교, 이제는 남해의 독일인 마을 주민이 된 헬레나 슈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희가 더 다양한 사연을 전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